네, 다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십시오. 자, 먼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하나 네, 놔드릴까요? 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이어서 화면 좀 보시고요. 일단 사례를 먼저 보고 또 교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5년 앞에 남자분의 배우자가 되죠. 65년 11월 4일. 올해 59세 되시고요. 을사, 정해, 갑신, 계유. 그러니까 이번에 배우자 되시는 분은 일주가 갑신이에요. 갑신. 갑신은 네? 녹음하시네요. 녹음,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이건. 네. 녹음. 갑신. 네. 그 앞에서 우리 전 시간에 얘기할 때 그 배우자의 관점이 5가지 있다 그랬죠. 처음에 배우자가 일지가 비급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식상인 경우, 세 번째 재성인 경우, 네 번째 관성인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성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현재 이 사주의 주인공이 여성분은 갑신이잖아요. 그러면 관성주의도 평간이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은 남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은 아이고 남편 힘들어. 남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배우자는 폭군이야. 별로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 알겠죠? 더구나 이 사람이 신약하다. 나를 도와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신약한다면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간목 옆에 개수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목이 힘들어도 옆에서 개수가 물 좀 주는 거야. 엄마가 물 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인이 하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이분이 자 우리 궁을 보면 궁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 때 연은 우리가 연간은 편제궁이라고 그랬어요. 편제궁, 부친궁이라고 그랬고 연지는 모친궁, 모친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월간은 표현궁이라고 그랬어요. 표현. 그리고 월지는 그 사람의 직업관과 사회관으로 설명했고, 일지는 배우자관, 아까지 배우자관이 좀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거. 또 시지는 자식에 관한 얘기예요. 자식관이에요. 그런데 위에 시간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자기의 철학이에요. 철학. 이 사람 철학은 뭐냐면 개수예요. 정인이에요. 아, 뭐든가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사회관은 뭐냐면 월지의 사회관은 편인입니다. 편인. 이거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지식이 좀 있어야 돼. 이런 주의. 그런 주의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배우자가는 어떠냐면 좀 배우자는 나를 힘들게 해. 자식도 좀 속을 시겨.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자식도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배우자는 더더욱 나를 더 힘들게 하는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런 걸 갖다가 내가 배우자를 싫어하고 자식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뭐로? 개수로. 그래서 이 사람은 관인상생을 한다. 고로 지금까지는 그 어떤 그 큰 일이 터질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그동안에 남편이 막 무수히 많은 바람을 피우고 하더라도 자기는 남편은 꿈에도 바람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오직 나만 사랑한다 생각하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이 개수 때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 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금생수 받아가지고 수생목을 했는가 이분의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사실 알았잖아요. 아는 순간 굉장히 힘들었겠죠. 힘든 모습이 이제 역력하게 보이는데 자 보면 이 사람의 가장 자주의 특기가 뭐냐면 신과 해가요. 신의 천살이야 천살. 밑에 보면 살쪽 용인격 해놔놓고 신해 해가지고 신과 해는 천 해놨죠. 천. 요 천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형충파해할 때 해요. 해. 해를 천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형충파해할 때 이 해를 이렇게 쓰면 돼요. 해. 한번 잘 모르시면 해.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해가 있단 말은 뭐냐면 두 사람이 이 해가 있는 살은 어떤 사이냐면 아프게 가슴 아프게 크게 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가슴 아프게 헤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 사주의 원국에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까? 신해. 그 앞에 보면 사해충 받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도 밑에는 사해충 받고 그 다음에 신해 천이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서 지지로는 위로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을 보세요. 목생화, 수생화. 천간은 괜찮잖아요. 그죠? 마음은 괜찮은데 이 사람의 지지가 자기 환경이 날로 하여금 편안하게 해주지를 못하고 있다. 특히 그 환경에서 나를 갖다가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은 신금이더라. 신금이 뭐예요? 남편이더라. 남편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나의 힘을 나를 아프게 하라. 이것이 이 사람 사주 자체에 갖고 있는 타고났다. 하필이면 그 두 사람이 만났다 이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냐면 참 불가사의한 거예요. 부부가 만나는 거는 불가사의한 거예요. 처음 만나서 좋았겠죠. 엄청 좋았을 거예요.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분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나요? 65년생하고 남자가 50 좀 나죠. 나이가 그 당시 나이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 남자 되시는 분은 직업을 좀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근데 아마 이분이 그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때 직장 상사되거나 아니면은 뭐 사장님이시거나 뭐 등등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더라. 자, 조금 밑에 보겠습니다. 이분도 갑신을 가지고 한번 분해해 봤더니 무임경, 정간의 무임경. 자, 갑목은 신금의 절지에 있고 무를 만나면 병이 들고 임을 만나면 생이고 경을 만나면 녹이 되더라.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남편은 녹지 있죠. 남편은 힘이 펄펄 나고 남편은 힘이 펄펄 나. 나는 죽을 지기 이런 상태야. 자식도 병 들어가 있고 형제도 절제돼 있고. 뭐 요거는 참고로 아까 말한 대로 일간과 예, 일간과 어, 일간 중심으로 지지 12운성으로 대입을 해본 겁니다. 대입. 자, 그래서 한번 밑에 표를 만들어 봤더니 자, 남편과 나는 보세요. 일과 연애. 자, 나는 신축이고 병진년에 태어났고 남편이 신축년에 병진이 아니는데 잘못됐다. 남자가 뭐예요? 남편은 정축 아니던가? 정유죠, 정유. 정유. 정유, 연이 잘못되어 있네요. 일은 맞나? 일 비교는 맞나? 밑에. 일 비교. 이렇게 맞네. 연은 맞고, 이거 병진이 아니고 남자가 정유로 바꾸면 되네. 맞죠? 정유. 네, 정유.
전유. 네, 바꿔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줄 비하면 자, 부인은 간목이고 남자는 신금이야. 두 사람이 만나면 사이 좋은 사이예요, 나쁜 사이예요? 신과 금은요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신금이 못으로 간목 나무를 칵 끌고 이렇게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해. 힘들죠. 그럼 아까 다시 말하면 그 신축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그 사람 사주를 볼 때에는 금이 많고 그다가 내 금 많은 데다가 축이 날아갔다 계속해서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는 마누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못으로 끌고 보는 거예요, 상대를. 근데 밑에 봤더니 예, 축하고 신금이 각각 있잖아요. 그러면 자, 축과 신금이 이래 있을 때 요걸 자 봅시다. 축과 신은 똑같이 금을 생겨 주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으로 생각해 볼 때도 이 금이 자기한테 그 필요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자 생각해 볼 때는 축하고 신금이 합치면 자기를 죽일 것 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뭔가 하면 자, 위에 마음도 안 맞고 별로 안 맞고 밑에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속궁합도 별로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자만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자도 남자가 엄청 좋으면 있잖아요. 여자가 남편이 좋으면 여자가 원래 남편 따라다녀요. 여자가 굉장히 남편이 좋잖아요. 그럼 남편이 멀리 있는 걸 꼴을 못 보는 거야. 차라리 같이 내려가는 거야. 알겠죠?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 근데 이분은 뭐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은 거야. 왜? 별로 서로 그게 없으니까. 다치 안 하고 서로 살면 좋겠다는 뜻이다. 이게 부부간에 그렇게 애틋한 그런 감정이 별로 없더라. 알겠죠? 근데 봤더니 그래도 연은 보니까 연이 목생화하고 사실 합의돼 있잖아요. 요거는 뭔가 하면요. 연이 합의된 경우 있잖아요. 충혈 합의된 거는 윗대, 조상 때, 조상님 때부터 내려오는 그것은 서로 인연이 좋은 거야. 그래서 만난 거야, 이렇게. 그 힘을 만난 거지, 두 사람 사이는 별로 안 맞더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장년은 옆에는 갑인일주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갑인일주예요. 탕하가 돼 있고. 장년은 다행히 보니까 굉장히 강해요. 간목에 뭐 목이 꽉 있고 해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당당한 장년은 당당한 사주예요. 그리고 여자 사주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 여자 사주가 봤더니 봐요. 남자는 전부 다 음이었죠. 여자는 뭐예요? 세 개의 양 하나야. 그쵸? 세 개의 양이 하나잖아, 양. 간목이 청간만 기준해 볼 때. 청간을 볼 때 청간만 기준해 봐요. 청간만 기준 남자는 전부 다 음이었는데 여자는 일간만 뭐였어요? 양이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끝보기는 일간은 자기 끝보기거든. 자기 나타나는 끝보기는 강하게 보이는데 여자가 실제는 한없이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실제는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음량을 보고 빨리 마음 판단하는 법. 만약에 사람이 있잖아요. 전부 양간에 일간만 음감이다 하면은 보기는 아주 그냥 조용하게 보이지만 실제 엄청난 파워가 있는 사람. 알겠습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겉은 뭐 좀 왕왕해. 씩씩해 보여. 겉은 씩씩해. 말도 막 씩씩해. 하지만 실제는 이 사람은 굉장한 속의 사람. 반면에 자기 남편은 뭐예요? 보기도 좁아 보이고 실제 좁고 한없이 마음이 좁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 만났을 때 힘들겠죠. 서로가 뭔가 좀 여자가 아주 이렇게 하면 남자가 시식하든지 양이 좀 많든지 되는데 둘 다 지금 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주 구조를 갖고 있다. 한마디로 공합적인 측면을 볼 때는 그렇게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이는 그 사이에 태어난 딸이 하나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딸은 다행히 양이 두 개지요. 당당하지요. 딸은 뭐 당당해. 이번에 그런 일 보고 났는데 딸은 대책도 없이 엄마 보고 아버지 압박 사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딸은 보통 뭐 그렇게 그런 소리 들으면 아빠 미워하겠죠. 엄마 막 표현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하고 헤어져 봐야 내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 봐야 얼마나 좋은 남자 만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뭐 참고 지내자. 어. 그러려 하니까 얼마나 계속 고통스럽지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옥이라. 지옥이 따로 지옥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걸 참고 견디자 하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법이 있어요. 법이 이제 뭐냐면 이런 경우에 해법은 이미 그런 사람 다 정해졌잖아요. 우리 보다시피 이미 정해졌잖아요. 근데 이걸 가장 좋은 방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는데 다만 인정하는 대신에 조건이 있어.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면 돼. 내 삶을. 내가 좋아하는 거 찾고 그대로 그 대신에 한 집에 이제 한 지붕에 살지만 뭐 따로 같이 뭐 각방 써도 좋고 뭐 그런 문제는 없는데 옛날부터 원래 따로 사는데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남편이 열심히 들어온대요 집에. 집에 또 열심히 들어온대. 들어오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뭐 밥 먹자 뭐 이렇게 한대요 그냥. 반성의 여지는 1점도 없고. 그런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싸우면 결론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없는 재산에서 쪼개갖고 가려고 하면 가봐야 뭐 어떻게 차라리 이건 남편 있으면 그래도 집이도 있고 서로 경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있으니까 원래 여자가 헤어지고 혼자 살면요 경제적으로는 힘들어요. 진짜 뭐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 이 사람 내 남편은 아니다. 아닌데 그래도 내가 외로울 때 와가지고 한 번씩 와가지고 들여다보고 때 되니까 돈 주고 하고 얼마나 고마우냐 이거야. 생각 바꾸면 돼. 어떻다고? 남편이 내한테는 뭐예요? 남편 내 남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 따로인데 아주 좋은 아저씨가 아저씨가 와가지고 돈도 주고 때에 따라서 왔다가 내보고 뭐 와가지고 말도 걸어주고 좋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은 그래 하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엄청 많아진 거야. 아니 내 남편 아니니까 대신에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돈을 주고 가. 너무 좋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뭐 정말로 살만하지. 근데 자기 만약 혼자 산다 해봐. 누가 와가지고 좋다고 나 돈 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으며 한 번씩 가다 아프면 아프냐고 물어보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생각만 바꾸면 지옥이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고맙기 짝이 없는 거야.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이 법이 뭐라고? 부처님이 말씀이요. 그렇게 내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꾸지 못할 때는 그 자체가 지옥이야. 알겠죠? 이런 법을 조금 배워놨다가 다음번에 혹시 상담하실 분 계시면 옆에 이웃이나 뭐 이렇게 남편의 애미거다지 뭐 대책했을 때 봐봐요. 헤어져 가지고 잘 살지 못할지 딱 보라고. 헤어지면 똑같이 그 사람이 새로 찾아봐야 그 나무의 그 밥이에요. 이 사주 봤지요? 이 사주 된 사람이 찾아봐야 뭘 찾겠어요. 남편 복이 있어 없어? 여자 복이 있어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상이 나. 너 봐. 한만 바꿔보고. 깨끗한 문제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보살이 봤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 참 재밌는 얘기인데 오늘 얘기하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분은 정말로 평생을 다른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남편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인정도 해. 그러면서 오늘 그 집에 갔다 왔어? 이렇게 이제 나이가 더 들었으니까 70이 넘었으니까 잘 갔다 왔어? 잘해주디? 가서 뭐 먹고 왔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더 오히려 미안해가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왜 남편이 두 집 올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기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사람이 그 다리 몇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 숨기고 들통이 안 나는 게 참 신기하다, 그죠? 앞에 조금 전에 얘기한 분은 이미 애 어릴 때 그걸 갖다가 한문조사래가 알아냈대. 예, 그래갖고 안 살라고 하다가 애기 때문에 그랬거든. 또 아까 말 경제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남편이 내가 돈을 잘 버리니까 사업하시니까 저쪽에 살았다가 평생 살았다면서 그러면서 그래 살아오니까 결국은 그분은 이 정신적인 쪽이 있잖아요.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아요. 요즘은 아무런 남편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 남편 그 사람 우리 그 친절한 남편 친절한 아저씨 내한테 돈 갖다 주는 아저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생각을 그래 바꿔본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고마워. 오는 것마다 계속 고마운 거야. 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공유를 중지를 하고 화면 다시 공유 들어가서 이번에 공부를 봅시다. 자, 공유 화면 떴습니까? 오늘은 병화 일주로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 계열은요. 병자, 병인, 병진, 병오, 병신, 병술 모두 6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 병화는 뭐에 대입하면 물상적으로 보면 병화는 큰 불이죠. 큰 불, 태양, 큰 용광로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이 특징이 뭐냐면 태양의 빛은요 엄청 빠릅니다. 빠르다. 빠르다. 우리는 마음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급한 사람이다. 정각석 같이 판단이 빠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병화를 경금에 대입하면 그 속성이 편간이 돼요. 편간의 속성이다 말은 뭐냐면 편간은 한마디로 복종심, 인내심 그런 것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고 또 기억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억력 좋고 이 두 개를 종합해보면 물상과 편간을 종합해보면 판단력도 빠르고 판단력도 빠르고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 이 빛을 세상에 쫙 펴주고 싶은 내 빛을 세상에 쭉 비추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유자다. 그러니까 내가 남 앞에 탁 드러나는 걸 좋아한다. 끼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말을 자를 만났다. 자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자, 자를 만나게 되면 자는 예수가 정관이죠. 정관은 밑에 있는 예수는 정관이면서 경금이 대입해보면은 원래가 예수는 상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병자는 그래도 말을 좀 해요. 말을 한다. 상관이기 때문에 말을 한다. 표현한다. 자, 병자일주의 사람은 정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합리적으로 해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병자일주는 이 병하는 말이죠. 저 멀리 봤을 때 어디에서 봐도 실제 관상적으로 멀리 봐도 가장 흔하게 보이는 사람이 병합니다. 이 사람을 쭉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 쭉 쳐다보고 얼굴 탁 뜨는 사람 있잖아요. 병화일주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끼가 딱 보이는 거예요. 병화는 돋보입니다. 뭔가 모르게 눈빛이 강렬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얼굴빛이나 이런 것이 행동이 시시해 보이고 대범해 보이거나 뭔가 틀립니다. 병화는 눈에 보인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자를 만났다 할 때 병자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봅니다. 아까 병자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했죠.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다. 자, 진취적 기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독창적이다. 왜 그러냐면 자수가 개수지거든요. 상관적인 있는 사람이 그런 창의적인 그런 것이 많습니다. 솔직 담백하고 의지력이 강해.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아까 말한 대로 원칙. 병자가 왜 원칙이냐면 정관은 원칙이에요. 원칙주의다. 법을 어떤 규율을 딱 정해서 그대로 가야 되는 공평하고 병인 낙천적 명랑한 성격이다. 이건 또 왜 그러냐면 벽은 설명드렸고 인목은 말이죠. 인목은 경금이 되어 보면 편재예요. 그래서 지지에 인목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일지에 있는 사람들이 씩씩하다. 편재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 막 그냥 편재를 원래 마음대로 하는 것. 그리고 편재는 낙천적이잖아요. 명랑하고. 낙천적이고 명랑한 성격은 인목의 편재성이다. 밝고 화려한 것 이건 병인이니까 인목 속에 병화도 있잖아요. 얼마나 밝아요. 흔하지. 그래서 어째 화초로 보면은 큰 나무 위에 꽃이 만발한 것 같은 물상을 가고요. 병인은 꽃을 볼 수도 있고 병화가 꽃이 확 핀 걸 말해. 그 나무 위에 꽃이 확 피어서 얼마나 예쁜 것을 선호하겠어요. 그리고 원대한 포보다 이 병화가 밑에서부터 인목이 나무 불로 태워줘요. 불을 확 빛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포부가 원대한 거야. 원대하게 나의 어떤 이상을 세상에 펴고 싶다. 또 인목은 또 병하는 보면은 빛을 멀리까지 보내야 되잖아. 속성이 멀리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거기다 인목이 달리가 있잖아. 이는 범이잖아. 범이는 너무 빨라요. 빠르게 나를 알려주고 또 목으로 볼 때에는 인목이 목으로 볼 때에도 사실상 내가 가장 나의 그 어떤 원래가 인신사회라는 게 역마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역마성으로 볼 때에는 막 돌아다니는 걸 말해. 그렇게 하늘에는 병화가 빛을 비추고 싶고 또 돌아다니는데 내가 뭐야 역마성인데 내가 뭘 갖고 비호 같은 호랑이야 호랑이 얼마나 막 돌아다니겠어 이렇게 그 병인은 막 돌아다니는 거야. 자 그러한 있어가지고 웃을 수도 있고 시비가 있다. 너무 내가 나대니까. 그런데 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병인은요 인목은요 편인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직관력이 빛처럼 빨라요. 착 하면 팍 들어와 버려요. 그냥 세상 일이 다 돌아와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 해 우리가 미래도 막 보인다. 현재뿐만 아니고 미래까지 보인다. 그런 사람 우리 뭐라 그래요? 예언가. 예언가. 예언가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예. 누가 꿈꾸고 꿈을 꾸고 딱 이 사람들 여기 가서 얘기해 보면 해석을 딱 해주는 거야. 야, 어쩌저쩌 딱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병인 일주의 사람은 예언가적인 기질이 있고 정신적인 그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의 사람이 많아요. 역사적인 인물로서는 그 옛날 300년 400년 전에 그 예언가 있잖아요. 무슨 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 그 갑자기 안 나네. 예, 노스트라다무스. 그 옛날 서양에 엄청난 예언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예언가들이 많아요. 찾아보면 그 그리고 또 예언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정신이 또 이상한 쪽으로 막 가는 거 있잖아요. 아돌프 히틀러가 부인을 주의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내가 옛날에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과 옛날 자기가 어떤 정신적인 지주 있었잖아요. 어떤 분 종교적인 분 계셨잖아요. 그 사람 사주를 얼핏 보니까 병인일 주더라고요. 내 기억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좀 튀어나오는 유사 종교 교주님들 보면 병인 일주들이 많습니다. 알겠지요? 엄청 그 사람들은 말하는 자체가 엄청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빨리 들어가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 말에 빨리 들어간다. 그런 사람이 예언가다. 아시겠죠? 자, 병진은요. 응? 구설수 12가 잦다. 구설수가 12가 잦다.
예? 노스트라다무스. 예, 맞아요. 예언가. 그 외에도 많아요. 예언가도 병인일주 찾아보니까 옛날 예언가를 쭉 찾아보니까 병인일주들이 많더라고요. 옛날 양력으로 서양 사람 양력이잖아. 양력을 해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력을 해가 보면 예, 많이 나와요. 참 여러분 병인일주 연구해 보세요. 예. 자, 병진은 좀 틀려요. 진토 속에 을개무가 있어요. 그래서 병화는 같은 설명을 드렸고 진토는 을이 있단 말. 을은 처음에 을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 계절로 뜻합니다. 계절. 개는 이 사람한테 이제 신자리 삼합이잖아요. 삼합을 뜻하고 밑에 이제 진토의 무는 을개무 무토는 이 사람이 본기라 그래요. 자, 을은 계절로 말하면 계절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을목이기 때문에 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하게 정신적인 일, 받아들이는 있잖아요. 이런 학문적인 걸 굉장히 중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병자와 같이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키토니까 내가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어쨌든 병진 자체는 무토를 기도할 때는 식신이에요. 맞아요? 무토는 식신이다. 그래서 병진일주는 한마디로 전문가. 어떤 일이 전문가다. 을목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전문가가 학문성 있잖아요. 학문을 연구한 전문가로서 교수가 될 수도 있고 학자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기관의 연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바로 속에 중후하고 원만한 성격, 침착하고 끈기가 있다. 자신의 일을 묵묵히 추진해가고 신하력이 있는 이유는 병자 자수 때문에 자가 상관기가 있기 때문에 신하력이 좋고 신자진 자수가 안에 있단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개수가 있거든요. 개수가 있으면 상관이 있고 상관이 있으면은 굉장히 또 상관기하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식신이잖아요. 실제 식신이잖아요. 맞죠? 식신을 비교해 볼 때는 밑에 자기보다 아래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병진일주는 윗사람보다는 아래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아래 사람한테. 인기이기 때문에 윗사람들한테는 조금은 따돌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원래가 식신이 발달하면 윗사람들 별로 좋아 안 해요. 왜? 진토는 항상 그 관을 극하잖아요. 무토는 관을 극하는데 이 사람은 진토가 다행히 수기 때문에 어차피 관은 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병진일주는 그래도 부하 직원들한테 후배한테는 인기 있고 후배들이 자기 보고 뭘 많이 사줄까요? 자기가 많이 100% 후배들한테 뭘 많이 사줘요? 밥을 많이 사줘요? 밥 많이 사주는데 남자들 세계에서는 뭘 많이 사줘요? 술을 많이 사줘요. 그래서 병진일주가 술을 잘 먹더라. 왜? 요거는 이제 뭐 학문적으로 게 아니고 내가 상담을 해보니까 병진일주 술 마시는 물어봤더니 다 잘 마시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술 잘 먹더라는 걸 알았어요. 마음속에 꿈과 이상이 있으나 표현력이 부족하다. 추진력이 약하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병진일주에 술 먹는 이런 걸 딱 기억해놨다가 상담하실 때 이제 앉아가지고 재미삼아 얘기하면서 술 좀 많이 드시죠? 이러면 내 술 먹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스님이 이렇게 일주별로 얘기해 줄 때 팁을 하나 쏙 해놔놓으면 그것도 도움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말한 신축 일주에 되시는 분들이 아까 말한 남자들 있잖아요. 바람기가 많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신축 일주의 남자가 아침에 얘기했지만은 섹스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정력이 좋고 섹스를 매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거 공부하다 보면 그런 작은 거 아니지만 그 속성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 바람 많이 피우는 것도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일주별로 조금 있어요. 어떤 부분에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친하기 좋다. 마음속에 꿈과 이상이 있으나 표현력이 부족하고 추진력. 그래서 약간 표현력은 어떻게 보면 병진이 약간은 왜 그런 화가 자기 화 불로 있잖아. 자기 불 하게 펴야 되는데 밑에가 너무 추지잖아요. 습도라서 그게 좀 빨리 들어서 그런지 표현력이 조금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막 보면 하다 보면 연구는 잘하는데 연구하고 그러는데 뭘 표현하는 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더라. 자, 다음 병호. 병호는요, 우리가 봤던 아까 말한 대로 아래위가 불이죠. 밑에가 오가 이거는 양인이 양인. 양인은 뭔가 하면 굉장하게 강하지요. 성격이 강한 걸 양인살이라고 그래요. 양인이다. 자, 매사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말솜씨가 뛰어나다. 이렇게 아래위가 병호에 있을 경우에는 굉장하게 자기 표현이 또렷하게 잘합니다. 명랑하고 호탕하고 양심적이고 대신에 자존심이 매우 세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간섭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뭐 하지 하면 no, 니나 잘하세요. 내는 내 걸 알아서 해요. 그렇게 선을 딱 끄버립니다. 그래서 성질이 급한 것이 단점이다. 만약에 병호일주인데 화가 많다면 성질 급하겠죠. 성질 급한 것이 단점이다. 자, 병신. 병신은 아까 병은 뭐 설명을 드릴 거고 신금은 무임경. 자, 무임경 재장관이 무임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경할 무자는 자 그 사람의 심리를 얘기할 때는 잘 얘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경은 들어가기 때문에 임은 편간이 들어가 있죠. 병화에 편간이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편간인데 편간적인 임수 기질이 있으니까 좀 집요하게 그 편간된 성질이 있어요. 집요한 편간된 성질은 복종을 해. 너 복종해. 너 내한테 복종해. 이런 식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성질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금 자체가 이제 이 자기한테는 경금이 경금은 경금에 대입하면 비견이잖아요. 비견이면서 동시에 뭐요? 여기서 이제 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병신은 누가 뭐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중에 병신이 육합한단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욕이 아니에요. 원래는 욕이 아닌데 요새는 우리가 병신 육합한다면 꼴값 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꼴값 들고 있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가. 원래가 병신은요 육갑을 잘 짚어요. 육갑을 잘 짚는다니까요 원래가. 병신일주 사람들이 명리 잘하시는 분이 많고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옛날 보니까 병신일주들을 살펴보니까 육갑을 짚더라. 그래서 병신 육갑 하네 이런 얘기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처음 들었죠? 여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한다. 자, 매사에 적극적 진취적이고 말솜씨가 뛰어나고 밑에 있네. 사교성과 인정이 많습니다. 병신일주가 사교성과 인성이 많고 예의가 바르다. 예의 바른 것은요. 병화일주가 예의가 바르거든요. 병화가 왜냐하면 인이 애지시 날 때 예의에 속합니다. 병화일주들이 참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깍듯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병신은 예의가 바르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재주가 많다. 병신일주들이 재주가 참 많아요. 재주가 다양하다. 맡은 일을 솔선수범하고 완벽한 처리를 하고 성격이 급할까 급해요. 성격이 급하고 또 욱하는 성질이 욱한다. 그래서 한번 탁 내질렀다가 대인관계에 주력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금 자체가 여러분 알다시피 현침이잖아요. 거기다가 편제는 어떤 성질이 있다 했어요. 말할 때. 탁 말을 짧게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뒤에 뭐 이거 하십시오가 아니고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딱딱딱 잘라버리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 볼 때에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병신일주가 말 때문에 실수를 하고 말 때문에 뭘 한다? 대인관계에 문제점이 있고 또 가끔 가다가 병신일주가 욱하는 성질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신금 속에 임이 있잖아요. 임이 있다가 임은요 거의 편간이거든. 임의 속성이 뭐냐면 말 안 들으면 물이 팍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게 바다에 우리 큰 바다 있잖아요. 큰 바다가 말 안 들으면 자기 기분 나쁘면 물 확 끼얹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쏘고 무슨 속성이 나면 물이 팍 끓는 속성이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병신일주 사람들이 그걸 수화상쟁이라고 해요. 수화상쟁. 물과 불이 들었잖아요. 병자도 그런 게 있어요. 예? 병자도 수화상쟁이 들어서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자는 좀 작잖아요. 병은 크잖아요. 그래서 수화상쟁이라 할 수 없지만 병신은 안 그래요. 병신은 임수가 커요. 그러다 그걸 임수를 밑에서 신금이 막 챙해주고 있어요. 금생쇠손이가 뭐 그 힘으로 확 엎어버리니까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병신일주가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출렁거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 또 뭐 사실은 자 요거 일주론에 들어가면 병자 갖고 하나하나가 또 오래 해요. 병자 하나 가지고 또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요 정도로 해놔도 상담할 때 많이 도움 될 겁니다. 50페이지 병자. 병술은 안 했구나. 자, 병술은 병진과 비슷하면서도 또 달라요. 같은 식신이면서도 다르다. 술토는 신정무지요. 신정무가 있다. 자, 신금이 있단 말은 뭐냐? 신금은 정제지요. 정제도 되고 급제도 돼요. 급제즉 정제가 됩니다. 신금은 경금이 되면 급제요. 신금은 병에 대입을 시키면은 여기서 대입시키면 정제다. 급제적 정제지요. 그 말이 뭐냐면 어떤 세밀한 걸 파고들 때 세밀한 걸 파고들 때 막 경쟁적으로 파고들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게 파고든다. 그리고 또 역시 신정이잖아요. 정이니까 그 내용들이 보면 병호처럼 병호. 자, 병 안에 있는 신정자는 병과 대입하면 병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질이 있어가지고 말솜씨도 뛰어나고 성질도 급하고 자존심도 상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일이 병호의 기질이 듣습니다. 병호의 기질이 술토 속에 듣단 말이야. 술토는 세 가지 기질이 다 있어요. 자, 신금이 들었고 정화가 들었고 무토가 들었잖아요. 무토는 식신이 들어가지고 마치 병진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근데 병술은 신금과 병진과 다른 점은 병진은 철학적인 쪽에 있잖아요. 철학적인 쪽에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걸 한다, 일을 한다면은 병술은 철학보다는 좀 실질적이잖아요. 실질적인 그런 일 쪽에 전문적인 전문가로서 일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 중에서 병술이 백호살이에요. 병술이 요 계열에는 자, 정화의 계열에서는 정축이 백호살이었고 갑의 계열에서는 갑진이 백호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주별로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는데 어쨌든 병에는 뭐가 들었다? 술토가 뭡니까? 백호라는 거 알고 그러면 백호살이 있는 병술일주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뭐냐? 조금은 백호살이라는 그 사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백호가 뭐냐면 흰 호랑이에요. 흰 호랑이가 옛날에 흰 호랑이는 뭐냐면요. 사람이 만약에 자기 백호 부부가 있었는데 암호랑이 숫호랑이 있을 때 만약에 암호랑이를 죽였다 사람들이 사냥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숫호랑이가 반드시 그 집 동네를 다 몰살시켜요. 다 무너지고 복수를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병술일주 같은 이런 우리말 백호살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복수심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보면 끝까지 파고도는 있잖아요. 그런 성님한테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만 외워갖고는 막 저기서 그러면 안 되고 자 내가 신강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돋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뭐 그런 백고살 있는 사람이 군인이나 아니면 뭐 경찰이나 큰 강한 그런 그 우리 그 저 운동선수나 이런 데 가면 엄청 두가 나타내요. 어. 그러면 좋은데 약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병술일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하다. 토가 너무 많더라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호랑이한테 물리 죽 원래 그 호랑이한테 물리 죽는 거예요. 백호라는 것은 호랑이한테 물리 죽는 그런 살을 백호살이라고 그래요. 자, 호랑이처럼 뭐 아까 말한 대로 복수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물리 죽는다. 횡액살, 횡액살이 있다. 살다가 보면 그 큰 일을 많이 당한다. 이런 쪽에 옛날부터 내려온 그 글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동안에 많이 간증을 해보니까 무시는 못 하겠더라고요. 무시 못 하는데 반드시 그것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신약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 근데 신약하더라도 사주 구성에 나를 도와주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말한 관인상생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되면 지나가요. 신약 사주는 무조건 뭐가 되면 좋다? 관인상생이 있으면 해결해가 나요. 인성이 다 끌고 가거든요. 인성은 뭐냐?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신약 사주는 신약 사주 딱 보고 난 다음에 안에 뭐가 없으면 인성이 없으면 힘들다 보면 돼요. 근데 운에서 만약에 인성으로 오더라. 그러면 그때 잘 살지요. 그 지나고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 사주하면 빨리 뭘 찾아라? 인성의 유무를 찾아갖고 관인상생하면 잘 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뭘 하더라도 백호살이 있다 하더라도 예? 원래 신강은 좋은데 만약 신약할 때 뭐가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그 관인상생할 수 있는 인성이 있어주면 커버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받아야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야지 하나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하기 쉽다. 자, 그래서 병술은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매사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정열적인 사람이 많다. 정적인 사람이 많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싶어도 드러내지 못한 이것도 하나의 토가 많으면은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우울하고 외로움이 있다. 병술도 말이죠. 어찌 보면은 이거예요. 자, 한편으로는 토가 사주에 이제 병술일주에 토가 많은 사람들은 식신이 많으면 우리가 내가 막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지만 식신이 너무 많아도 발표를 잘 못해요. 속으로 쏘가리 하는 사람이 많아요. 표현을 잘 못하고. 그 원리가 어떤 사람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연구 국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연구하고 연구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연구 깊이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주는 중화가 최고다. 골고루 섞여 있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51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탤런트 이재령 씨 된 겁니다. 갑진, 계유, 병자, 임진.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병자를 중심으로 해서 병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지금 뭐 사이드에 관이 있지요. 요게 아주 이 사람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연애 보면 간목이 하나 있죠. 병간이 이제 원래 이 간목이 시에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연애 있는 게 조금은 자 그래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신약 사주가 맞아요, 그죠? 병화가 수가 많은 사람이니까 이걸 보고 살중 용인격이라고 그래요. 살중 살이 많다고 관을 살이라 그래요. 살중 살이 중하다. 그래서 뭘 용해야 된다? 인성을 용신을 해라. 자, 살중 용인격을 뭐라? 관성이 많아서 용신을 뭐로 써라? 인성을 써라. 그 말이 살중 용인격이라 그래요. 그게 용인 그래도 인목이 저 갑목이 하나 연에 있어요. 그 갑진은 진토가 좋아하는 땅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연에 갑이 있단 말은 나의 조상님, 나의 아버지 그런 분들이 나를 도와준다. 에? 그런 분이 도와준다. 조상의 힘이 있다. 내용은 보면은 갑진은 아까 말한 대로 진취적 기상이 새로운 걸 추구하고 독창성이 있고 탤런트들이 원래 머리가 좋아요. 굉장히 머리가 예절이 빨라야 돼요. 병화가 가을철 아침에 태어나 주변이 비구름이 많아 바람이 불면 좋겠다. 비구름이 많으면 바람이 불어서 자 바람을 목을 우리가 바람이라 그래요. 목
물상으로 목은 뭐라고? 바람. 바람이 불어서 좀 구름과 비를 좀 흩으면 좋겠다. 불면 좋겠다. 따라서 목화가 그러면 병화가 빛이 날 거다. 그래서 목화 또 수가 너무 많으면 토로 수를 좀 덮어주면 좋겠어요. 물기를 틔워주면 좋겠어요. 수가 많은 경우에 토로서 물기를 태워주면 좋아요. 정간은 토가 양화가, 정간에는 토를 좀 좋지만은 지지는 토가 오면 오히려 금을 생겨줘. 그래서 항상 대입을 할 때는요, 토가 좋다, 뭐 이렇게 아니고, 토를 정간으로 대입해보고, 지지를 어디에? 원국에 대입해라. 원국에 대입해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지지에 금이 많으면은 토를 대입하면 토생금하잖아요. 별로 재미가 없다. 위로 대입을 했더니 수가 많잖아요. 수가 많을 때는 토를 대입하면서 물을 꺼주잖아요. 그럼 쓸만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고 글자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면 좋은지를 대입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자 봅니다. 이 시기에 재물에 대한 욕구 강하게 일어나기 쉽다. 자, 그 결과 주식, 부동산 등 재물이나 여자 문제로 자신의 처신이 힘들 수 있다가 언제냐면 이 사람이 그 금이 사주에 많이 오잖아요. 토운이 오면 금을 생겨주잖아요. 그래서 토운이 오면 금을 생겨주니까 금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재성인데 내한테 흉신이잖아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고 그때 만약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물이나 여자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가지면은 좀 명예가 실추가 될 수 있다. 특히 65세 경진년에는 대입을 해라. 요 경진이만 경금이 이제 탁 떴지요. 돈이 떴지요. 편제 밑에 진짜 다 맞아요. 질이 왔으니까 이분은 내가 볼 때 65세 때 아마 좀 잘 지내야 돼요. 이미 65세 지냈는가 모르겠다. 지금 64년생. 아직 남았어요? 자, 52페이지 넘어갑니다. 오늘 엄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만해야 될 것 같네. 그만하면 되나? 내가 너무 끄니까 여러분 공략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 조금 몇 개만 더 하죠. 1시부터 그럼 조금 더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다 그만하는 것보다. 다행이다. 조금 해도 되겠어요? 한 10분만 더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강의 스케줄이 있으니까.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번 볼게요. 2번은 갑진을해 병인 무술. 아까 얘기한 대로 자 병인일주 떴지요. 머릿속에 아까 배운 예지력 바른 사람 이런 게 이제 뜬단 말이야. 자 병인일주다. 자 그러고 사주로 봤더니 병화 주변에 인목이 그래도 멋지게 나를 도와주고 있죠. 그 을목이 있고 간목도 나를 쭉 도와주고 그래서 이 사람 사주는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은 신약한 듯이 보여요. 응?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약한데 이 이제 수가 목을 생해주잖아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수가 수생목 목생화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약한 사주를 이렇게 하고 옆에 또 식신이 있어가 식신은 원래 자기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연구를 하고 병인도 학문성이잖아요. 그게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병이라는 인은 뭐냐면 변이는 특수 분야거든요. 내가 특수 분야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표현하는 사람이다. 아주 좋은 사주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뭐로서 학자로서 매우 좋다. 그래서 이분은 이 사람이 풍부한 보면 인목, 간목, 을목 있죠. 다 이게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이 지식을 토가 새겨놔야죠. 토가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시에 2개가 있으니까 이건 내가 가지고 온 지식을 해가지고 이걸 뭘로 표현을 많이 한다.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학자로서의 사주로서는 아주 좋은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학자로서 좋아요. 그리고 일지와 시지 사이에 일지와 신유술, 인호술, 오화가 허자가 있으니까 이 시기에 경쟁심이 일어나 삶을 활력이 된다 하면
만약에 오하운이 이 사람이 68세 이모운이 이모 오하 왔지요. 그때 오하 오면서 인호술 합의되지요. 요때 자기가 갑자기 활력이 삶의 활력이 팍 일나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보면 좋은 게요. 지지도 보면요 이렇습니다. 앞에서부터 28세부터 임묘진 목은 30년 흐르고 그 다음에 58, 70까지 사오미 또 30 흐르잖아요. 그 자기 필요한 게 목화운이 30, 60년 흐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분은 그래서 어떤 큰 사회학 박사로서 교수로서 저명 인사가 될 수 있는 갖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뭐냐면 내가 필요한 오행이 30년, 60년이 일어나면은 그 사이에 물론 조금 들락날락은 있지만 크게 봐서 주기를 남방운 이 사람 남방운과 동방운 흐르잖아요. 그래서 남방운 30년, 동방운 30년 이렇게 흐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잘 나가겠죠. 빨리 보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필요한 오행이 남방운이 아니라 어려움으로 60년 진행되는 사람 보면은 힘든다. 그게 이제 얼른 딱 사주를 탁 보고 난 다음에 뭘 봐요? 이제 1분 안에 감명하는 거. 1분, 2분 안에 감명하는 거. 보자마자 딱 보고 사주를 딱 보자마자 신강신당 딱 찾아내. 일주 딱 보고 난 다음에 대운을 딱 보고 내가 필요한 운이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 딱 봐버려 그냥. 그 볼 수 있잖아. 이면 딱 보면 좋겠네. 별 볼 일 없겠네. 딱 나오고. 빨리 봐.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얼굴 딱 쳐다보고 딱 쳐다보면서 하나 뜯어보는 거야. 그럼 다 나와. 알겠죠? 말씨도 들어보고 한번 질문도 해보고 있잖아요. 똑똑똑 뜯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조라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사람의 심리나 그 사람의 운명을 감명할 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예. 자, 임신, 갑진, 병진, 기축. 요 사주는 한마디로 말해서요. 전부 다 토가 많잖아요. 식신이 너무 많지요. 이렇게 식신이 많은 사람이 만약에 사주에 간목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은 끝나는 사주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보세요. 연에서부터 금생, 자, 연지 보세요. 연지에서 금생수로 들어갔지요? 어? 올라가지요? 수생, 수생목으로 들어가지요? 목생을 하러 갔지요? 화가 다시 토로 들어오지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엄청난 나의 사조 신양함에도 불구하고 천간에 나를 받쳐줄 수 있는 큰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큰 나무 하나 딱 받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나한테는 기름불과 같은 것이고 귀인과 같은 것인데 그 나무가 진토 속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갑진. 그게 가장 좋은 구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정말로 뺑뺑뺑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 사람 뭘 만들어낼까요? 토가 금을 만들어내겠지. 연에 있는 금. 그래서 마지막에 금을 만들어내는데 만약 이 사람이 운에서 금을 만난다면 큰 돈을 벌일 사람이다. 뭐로 돈을 벌여? 뭐로 돈을 벌여? 이 사람 가지고 사정이 많은 게 토잖아요. 땅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주 갖고 있는 것이 땅이 갖고 있는 것이 나한테 금을 돈을 만든 이 사람 땅이 돈을 토생금하잖아요. 땅이 돈을 만드는 사람이다. 자, 화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넓은 것을 비춘다 그랬잖아요. 사주에 토가 많으면 뭐예요? 원래 갈 데가 많아. 역마성 인사가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거라. 그런데 토가 많아. 넓은 들판을 비추는 격이라 갈 곳이 많아 역마성이 있다. 병화에 토가 많으니 태양이 가린다. 그러므로 땅에 나무를 심어서 흙을 가설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땅에다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나무를 심는다. 나무 대신에 뭐예요? 빌딩을 짓는 거야. 빌딩이 기둥이야. 그 시가 팔면 대박이 대박. 이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가로서 이름 날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다 내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면 병진에 대한 또 하나 나왔네요. 개묘, 개해, 병진, 갑인. 자, 이 사람은 병화가 겨울철 아침에 새벽에 태어났지요. 매우 추워요. 그래서 참 조금은 춥다.
계묘, 계해, 병진, 경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주에 목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해묘미 지지가요. 그래도 목이 있어요. 천간에 만약에 목이 있으면 빨리 탁 운이 올 텐데 지지에 오는 것들은 빨리 안 와요. 그래도 만약에 그때 천간에서 맞아주면 딱 결합되면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운이 아주 자기가 필요한 운, 화운을 흘렀어요. 화 30년 62세부터 임묘진으로 목운이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면 뭐 엄청나게 잘 살겠죠. 뭐 이렇게 내용 자체는 읽으면 되고 크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30년 30주기로 하면은 이 사람은 삶에 아주 풍부하게 잘 살 수 있었다. 법률사무소 소장으로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다음 사람 병월일주인데 신축, 신묘, 병업이 임진이다. 자, 이 사람은 병월일주가 어쨌든 이 병신이 자기한테 가까이 가 있는데 여러분 보면은 정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매우 그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치밀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요, 신금이 사주에 많고 그 다음에 축도 신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자세히 보면 토와 금이 조금은 눈에 많이 보여요. 토금이 많으니까 어찌 보면 금이 좀 많은 사주, 재물이 많은 사주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한번 보면요. 이 사람은 병원대 병월전 성질 급하다 그랬어요. 성질 급한 단점이 있고 병신합, 그 다음에 진, 사오 사이에 사화가 들어가 빠져가 있지요. 이런 걸 격각이라 그래요. 격각. 그 다음에 축인묘 격각. 격각이 되어 있고 오묘는 여러분들 오묘파라 그래요. 파살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살아가다가 중간에 파산하는 경험, 그런 경험을 좀 맛보는 거예요.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살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 게 많은 부분들을 우리 이렇게 감명을 해보면은 눈이 띄거든요. 그것도 월지일지에. 월지일지에 있는데 파살이나 충살이나 있으면 한 번은 그 인생 대운에 한 번은 그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대운을 살펴보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물 여자에 항상 마음이 먼저 간다. 얘기했죠? 이 사람 재물과 여자에 먼저 마음이 간다. 월일지 사이에 인목이 있으니, 자, 인목이 월일지 사이에 월과 일지 사이에 인목이 있다. 월과 자축인묘 그것도 격각이네. 축인묘다 그죠? 네, 축인 격각이 돼 있구만. 이 시기에 특수 분야의 나무 다듬는 기술을 배우고 싶은 욕구가 분출한다. 자, 여러분들 보면요.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만 사이에 그 빈칸 있잖아요. 요 축인묘 이렇게 인이 빠졌잖아요. 그 빠졌을 때는 운에서 그 인을 맞아야 하잖아요. 맞아야 하면 그때 그 마음에 엄청난 그 마음에 갈구하던 게 또 한 거야. 그때 그 시점에. 그러면 그게 뭐가 발달해요? 그 욕구가 분출한다는 심리. 이제 우리는 심리 공부하잖아요. 그 심리 공부 다시 말합니다. 사주 사이에 빠진 거 있잖아. 빠진 것이 내가 운에서 대운 먼저 보잖아. 대운에서 올 때 그 대운에는 내 빠진 그 글자에 관련된 나의 십성과의 관계 있잖아요. 그 마음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그것도 엄청나게. 그래서 그것을 그것도 파고 그다음에 뭣도 본다? 천간과 그다음에 세운도 참조한다. 알겠죠? 세운도 참조한다. 이분은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 그 젊을 때 이 사람이 그런 목을 따듬는 나무 따듬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나무 따듬는 기술을 사실은 해가 인테리어 쪽으로 나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분이고 그다음에 병진 다음 페이지 54페이지 병진무술 병신기추. 자, 병신일주에 토가 많지요. 그러면 이게 식신이 많잖아요. 그럼 이분은 뭐냐면 많기 때문에 멀리 자기 멀리 나가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뭐야?
목이 필요하잖아. 목이 뭐예요? 방망이야, 방망이. 방망이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있잖아요. 사주에 방망이 운이 29세는 안 왔잖아요. 39세는 뭐 방망이 운이 목운이 오잖아요. 봤지요? 이 사람 목운을 줬잖아요. 그런데 실제 29세, 19세에는 이 사람이 운은 안 왔는데 자기가 방망이를 들었어. 그러면 물상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방망이 들은 직업을 했더니 엄청나게 막 멀리 때리잖아요. 그래서 운을 바꿀 때 물상대체의 운도 들어갑니다. 내가 하는 게 이 사람이 방망이가 목이란 말이야. 방망이를 들고 또 두드니 그 먼 원리를 치고 나가는 거야. 근데 마침 후반기 봤더니 이 사람 보니까 후반기에 아주 좋지요. 예, 그 보면 39세부터 인묘진으로 흘러갑니다. 앞에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실제 목을 가진 활동을 많이 해서 돈을 벌었다. 나머지 뭐 흙을 파헤쳐 목이 필요하다. 목은 야구 방망이다. 진술충, 진유술 이럴 사이에 재물 여자에 대한 욕구가 많다. 이런 건 조심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6번 병술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민, 임자, 병술, 신묘. 자, 이 병술이 떴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좀 괜찮은 것은 묘가 양쪽에 있습니다. 묘, 뭐고 이민도 있고 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그 월간에 만약에 뭐 목이 있거나 시간에 목이 바로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자기는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병술일 줄라도 이 사람처럼 물상대체로 변호사 있잖아요. 변호사라든지 이런 법 전공을 하게 되면 물상대체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술일 줄라도 뭘로 풀어가지고 목을 풀어가지고 공부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뭘 나타내느냐 하면 이 큰 빛을 갖다 발휘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8세부터 목화운이 흘러서 평생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앞에는 인묘진이었어요. 인묘진이고 사오묘였어요. 그렇게 이 사람은 목화운으로 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눈치챈 게 뭔가 하면 사주가 조금은 모자라도 운이 딱 받쳐주면 잘 사는구나. 그걸 알겠죠?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는 상담을 할 때 첫째는 물론 중요한 게 뭐도 중요하지만 사주공도 중요하지만 더 세심해서 봐야 될 건 운을 봐야 돼요. 실제 그래서 잘 살고 못 사는 운에서 결정되는 거잖아. 그래서 운을 안 보고 그냥 사주공만 가지고 막 얘기하면 오발로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50회까지 보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상세히 이야기하고 나머지 거는 요 내용들을 설명을 잘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학습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